오늘 드릴 말씀은 그 유명한 서브톤입니다. 그 유명한 서브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사실 그 색소폰을 좀 배우시면은 뭐 로망이라고 할까요? 그게 뭘까요? 데니보이 아니겠습니까? 자, 데니보이라는 것은 원래 아일랜드 민요입니다. 그래서 미, 파, 솔, 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라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실 오스틴이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950년대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버전, 미도, 파도, 솔도라고 하는 그 서브톤에 바람 슉슉슉슉 내면서 하는 그 버전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많은 색소폰 하시는, 많은이 아니라 색소폰 시작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그걸 하겠다 라는 꿈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서브톤이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반은 소리가 나고 반은 바람 새는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 있죠. 그런데 원래 서브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람 새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음의 그 피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파수가 다른 음을 내는 그 과정에 부수적으로 이제 그 슉슉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데니보이, 실 오스틴 버전 데니보이의 첫 도입부, 바로 그걸 또 올리시면은 그게 서브톤인 거죠. 그러면 자, 서브톤을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서브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뭐 어떻게 배웠냐 하면 뭐 요령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을 인용을 하면, 자,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마우스피스를 얕게 물고 아래 입술을 바짝 쬐라. 그 다음에 아래 이빨과 턱을 아래로 떨어뜨리라. 그리고 호흡을 많이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물면 이렇게 턱을 떨어뜨리고 그 대신에 이 아랫입술을 바짝 쬐야 됩니다. 이빨을 밑에 받치면 안 됩니다. 그 설명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부르라는 거죠. 그게 설명에 답니다. 자, 서브톤의 요령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스를 얕게 물어라. 즉, 자, 이 마우스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이 정도를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보다 훨씬 끝에를 물으라는 겁니다. 얕게 이렇게. 피스를 얕게 문다. 첫째. 둘째, 아랫입술에 힘을 줘서 바짝 쬐다. 이빨로 받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아래 이빨과 턱을 뚝 떨어뜨린다. 네 번째, 호흡을 많이 내보낸다. 이게 다입니다. 이 칼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처음에 뭐 그렇게 뭐 아무나 쉽게 되면은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연습을 해서 되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것도 칼톤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 서브톤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돼요. 그런데 곡 중에는 못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첫째, 서브톤 소리를 내는 것을
터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것을 열심히 연마를 해서 곡 중에서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때까지 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두 가지죠. 자, 이게 서브톤의 전부입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제 사설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강좌가 아니고요. 제 경험담입니다. 그 경험담을 이 색소폰이 뭐길래라는 책으로 썼고요. 이 책을 원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신청을 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만 보내주시면 제가 책값은 무료이고요. 착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서브톤을 연마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뭐 서브톤 한번 불어봐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터득하고 나면요, 의외로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의외로 말이죠. 자, 어쨌건 보면은, 자, 이제 미를 불어보면 이런 소리가 이제 보통 정상적인 소리가 나죠. 근데 서브톤은 이제 얕게 물고 뭐 아래턱을 떨어뜨리고 입술을 많이 쬐고 호흡을 많이 넣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악기는 어떻게 서브톤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데니 보이를 이제 원하시잖아요. 서브톤에 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데니 보이 연주하시려고 하는 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뭐 잘 안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서브톤은 테너는 좀 상대적으로 잘 납니다. 알토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제가 듣기로는 테너 서브톤이 알토 서브톤보다 멋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토 하시다가 테너로 전향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될 리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야,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터득해서 연습하는 방법, 그러니까 서브톤을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좀 시원찮게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하여튼 연습하는 방법을 이제 좀 하면, 저는 이제 처음에 선생님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소리를 안 내는 걸 연습을 했습니다. 소리를 안 내는 게 뭐냐? 그냥 바람만 부는 거죠. 자, 이제 뭐 예를 들어 미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소리가 아니라 그 호흡을 많이 넣으면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소리가 푹 나버리면은 실패라는 거죠.
자, 지금 뭔가 약간 그 소리가 조금 나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소리를 안 내는 걸 한 일주일을 했습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집에서 소리 안 내고 그냥 바람만 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소리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여기 그 벨 여기서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뭐 속된 말로 주구장창 호흡을 넣어주는 거죠. 세게. 그래서 그런 소리가 떠오르면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연주할 때 어느 천년에 이거를 훅 불고 소리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해서 바로 소리가 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달을 매일 이것만 하니까 소리가 좀 떠올라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는 이 엘토가 아니라 테너를 가지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데니 보이가.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제 쭉 연습을 해서 이게 연주에 쓸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이게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는 게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저음이 잘 안 나고 고음도 잘 안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음 뭐 미래도 저 낮은 그런 거 막 고생하다가 그 이제 터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음 이제 옥타브 막 이 뭐 3옥타브까지는 아니라도 옥타브 도까지 높은 도까지 정도는 이제 소리가 좀 좋게 나야 되는데 그것도 참 어렵죠. 막 그 옥타브 잡고 솔라시도 올라가면 막 이제 아랫입술을 이빨로 막 냅다 깨물어야 소리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됐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고음도 좀 이제 뭐 3옥타브 레미파 이런 건 잘 안 돼도 고음도 이제 웬만큼 다 합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서브톤을 배워서 이제 한 달 내내 낮은 음만 냅다 부르댔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긴 것이 그러다 보니까 고음이 또 안 나는 겁니다. 고음이 참. 그래서 아유, 이 세상에 참 쉬운 일이 없구나. 그리고 고음이 실종돼 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 상태가 되면 이제 또 고음도 다시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서브톤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을 때 고음을 하고 제가 한 달 내내 해서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데니 보이가 연주가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소리 내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지 그걸 연주해서 제가 쓸 수 있게 된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배웠는데요. 자, 고음이라는 것이 뭐 안 돼도 결국은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브톤 하기 전에 고음 했던 방법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고음과 저음에서 뭐 여러 가지 이 입이나 뭐 호흡이나 이런 게 좀 다르겠죠. 그런 것들이 연주 중에 이제 원활하게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방법은 다 배웠고 그리고 또 그 방법 하나하나 따로 하는 것은 터득을 했고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자재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터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계속 연마하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연습하는 거 외에는 전혀 아무런 다른 이 왕도가 없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 서브톤에 대해서 제가 배운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서브톤이 좀 시원찮은 것은 이게 사실 거의 쓰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전에서. 한창 쓸 때는 테너로 하면은 또 좀 나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칼톤도 그렇고 서브톤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주된, 그러니까 주력 연주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곡에 어떤 변화를 주는 음식으로 치면은 주재료가 아니라 조미료 같은, 양념 같은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톤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부는 그 톤만 좋으면 사실 칼톤, 서브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별로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적절하게 잘 쓰면 훨씬 좋죠. 양념 적당하게 잘 치면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음식 맛의 가장 핵심은 주재료가 맛있고 신선해야 되는 거죠.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서브톤 배웠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고도 몇 년을 계속 연마를 해야 뭐 실제로 연주 중에 구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